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왔습니다. 부산 산업과학혁신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철입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 오영훈 도지사님 말씀 잘 저도 끝까지 경청을 했는데요. 제주는 참 행복한 도시인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우리 오영훈 도지사 같은 분이 도지사라는 점이 굉장히 행복한 것 같습니다. 통상 그 도시에 과학기술 발전이라든가 또는 오늘 제 주제로 삼았습니다마는 미래과학기술 선도도시가 되는 데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리더의 철학입니다. 리더의 철학이 과학기술 기반의 어떤 도시 발전 이런 것들이 안 됐을 때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철저한 과학기술에 대한 철학을 갖고 계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존경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20분여 동안 그 미래과학기술 선도도시 제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좀 도지사님은 좀 큰 차원, 저희는 실무 차원 단계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왔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현재 그 공공기관인 부산산업과학혁신원 한국에는 키스텝이라고 있죠. 키스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키스텝. 코리아이니까 K고 부산이니까 B입니다. B스텝에 있고요. 대전에는 D스텝이라는 게 있고 제주도에도 G스텝이 생기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또한 저 국립부경대학교 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약간 주목할 내용은 과기정통부에서 하고 있는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전국에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경대학교에서 산학협력단장, 링크단장, 연구처장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 말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폴 베일리가 얘기한 내용 중에서 우리 시대의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미래가 계속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도지사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주셨지만 우리가 정말 겪어보지 못했던 4차 산업혁명 이후부터 AI니 인공지능을 포함해서 IoT, 디지털 혁명 계속적으로 그런 얘기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반응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기술 패권이 굉장히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EU, 일본 이런 사례를 드러났는데요. 실제적으로 오늘 앞에 강연에서 나왔습니다만은 3대 키워드가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3대 키워드가 탄소 중립, 그리고 에너지 전환, 그리고 디지털 전환. 이 메가 트렌드가 전 세계의 변화를 지금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위기는 계속적으로 다가오고 있죠. 지방에 대한 지역에 대한 그 GRDP 그리고 인구 감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내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양적인 성장은 계속적으로 수치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역과 수도권 간의 격차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학기술 중심의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참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특히 과학기술에 관련되는 정부의 큰 세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의 연구개발혁신법이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연구자들이 좀 더 연구에 몰입하고 그리고 행정을 좀 줄이는 그런 법이 제정이 됐고 또 과학기술혁신법이라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아직 국회에서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8월에 국회에 올라가 있고 국회가 통과가 되면 이 법이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이 시행의 내용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되는 중에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키워드는 앞으로의 모든 국가의 과학기술 관련되는 산업과 예산과 정책은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형식으로 크게 변화가 생깁니다. 최근에 지방시대위원회가 발족이 되고 각 지역마다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 지방시대에 있어서 교육의 분권, 그리고 과학기술의 분권, 행정의 분권, 자치의 분권이 다 같이 넘어오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 요 마지막 내용은 별로 좋지는 않지만 정부에서 R&D 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R&D의 비효율적인 그런 내용들을 개선을 하겠다. 그래서 뭐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뭐 카르텔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연구기관 간의 칸막이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대폭적인 예산 조정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 기초학문이라든가 이런 기초과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굉장히 많은 논란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내용 자체는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발표되고 대통령 인수위원회 그리고 110대 국정과제도 발표되고 드디어 지난달이 돼버렸네요. 8월 달에 정부 R&D 제도 혁신 방안이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은 그 양적 증가가 아닌 혁신과 도전을 해라라는 방식으로 선도형 R&D 시스템으로 지금 바뀌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카르텔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R&D가 아닌 최고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R&D를 지향하고 또 국내뿐만 아닌 글로벌 국제 협력을 통해서 R&D를 키우고 또 관행적인 칸막이 R&D가 아닌 진짜 실력 경쟁에 의한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다음에 그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전부 국가 예산 배분 조정 기본 방향에서 보면은 전부 다 주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12대 국가 전략 기술에는 좀 더 예산을 투자하는 이런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이야 어쨌든 예산이 대규모로 줄어든다는 것은 저희 과학계에는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2027년까지 국가 전역 운영 계획 여기에서도 뭐 내용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포인트가 12대 국가 전략 기술의 내재화에 방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자료를 제가 하면서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얘기할까 하다가 일단 자료는 많이 하고 말씀은 좀 짧게 하는 걸로 그렇게 좀 내용을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은 요약본입니다. 각 정부 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한 장 한 장마다에 좀 담아서 여러분들 후에 혹시 이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면 한번 보시라고 만들어 본 것들입니다. 짧게 지나가겠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는 핵심 전략 기술의 확보 그리고 그 국제협력이라든가 해외 진출에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과학기술 디지털 인재 양성에 방점을 두고 있고요. 산업통상자원부 이쪽에서는 첨단산업 소부장, 소재부품 장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유일하게 예산이 조금 증가한 14.5조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앞에 또 뒤에 제 발표 뒤에도 계속 나오겠습니다만은 창업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미래 첨단 모빌리티 분야에 강점이 있고요. 해양수산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포함한 여러 가지 블루푸드에 관련되는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바이오 분야에 대한 혁신 연구가 되었고요. 종합적으로 얘기를 드릴 때 7대 핵심 분야, 미래 전략 기술, 첨단 주력 사업에는 파격적인 예산 지원을 더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잠시 아까 도지사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은 저런 도지사님이 계신 이 부산 지역이 아까 부럽다는 얘기까지 했는데요. 사실 저희 부산에도 다행히 부산에 있는 그 시장님께서 과학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셔서 이런 분야에 대한 많은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 여러 가지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3대 중요 지표만 좀 따로 뽑아왔습니다. 저희 계속적으로 분석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인 17개 지자체에 대한 분석표입니다. 타도시 대비해서 제주도가 안고 있는 어려움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R&D 연구개발 인력입니다. 당연히 학교가 좀 수가 작고 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지만 좋은 환경이 생긴다면 아까 도지사님 말대로 오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다면은 연구개발 인력이 제주도에 많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약 한 78만 6천 명이 전국에서 연구개발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제주도에는 4천 명, 전국적으로는 0.5%에
연구개발 인력만 갖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도시 전체의 R&D 투자 금액 또한 약 한 연간 100조 정도가 됩니다. 민간 포함해서 100조 중에서 우리 제주도는 2천억 정도, 전국 대비 0.2%의 아주 낮은 R&D 투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년 키스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각 지역마다 한 40개 지표, 거기에 대한 환경, 인력, 그 다음에 인재에 대한 부분,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 전체 40개 지표를 다 포함해가지고 17개 지자체의 점수를 다 이렇게 매깁니다. 그래서 그걸 매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과학을 R코스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 역량 지수에서 조금 보시다시피 제주도가 현재 17개 지자체 중에 17위를 매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지 제주도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제주도의 모든 내용, 현황들을 다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대응 방안을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 저희 부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히 우리 비스텝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내용을 사례로 말씀드리고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가 연구 개발이 쭉 진행될 때에는 단순하게 시작할 때 중간 단계 끝나고가 아닌 전반적인 전주기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가에서도 마찬가지 기획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 그리고 성과 평가에 대한 부분이 환원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부산에서도 이 내용을 8년 전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어떤 국가에서 사업들이라든가 전략산업이라든가 중점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변함도 많이 있듯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분석도 다 필요하겠지만 이 지역에 맞는, 제주에 맞는 가장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될 기술 분야라든가 그런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정책에 대한 연구, 이 연구가 끝나고 나면은 그에 대한 사업을 유치해야 됩니다. 그 사업은 어떻게 유치되느냐, 사업에 대한 발굴, 기획, 유치 이런 단계가 다 이루어지고요. 그 대형 국책 사업이 따왔을 때는 그 이후에는 성과 평가를 통하고 그 결과를 다시 환류해서 정책에 반영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순환적으로 돌아가는 그 전주기적인 시스템이 갖춰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는 그 R&D에 대한 기획 유치 이런 것들이 쭉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략기획 수립부터 사업 발굴부터 사업 유치 지원까지, 사실은 이 내용 하나하나가 지금 단어만 나열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 수요 조사 단계, 그리고 연구 기획 네트워크, 누구 한 명이 할 수도 없는 거죠. 큰 프로젝트는 대협력 지원 사업을 통해서 ABCD라는 사업이 정해지고 그 사업이 국가 사업으로 다시 올 수 있도록 유치 지원을 해주는 이런 상황입니다. 나중에 토크 시간에 말씀을 좀 많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연구를 할 때 보통 연구자, 대학을 예를 들겠습니다. 교수님이 연구를 한다 했을 때 한 1억짜리, 2억짜리, 정말 크면은 옆방 교수님하고 한 10억짜리는 할 수 있지만, 교수님 1,000억짜리 프로젝트 해보십시오라고 하면은 안 합니다. 왜냐? 내가 다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이 1,000억짜리 하기 위해서는 저 기관 관련되는 분야 합쳐서 이게 전체가 됐을 때 우리 제주를 위한 큰 프로젝트가 된다. 이걸 누가 해야 되지? 내가? 쉽지 않죠. 이거를 하는 기관이 저희가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전문 네트워크를 다 DB를 통해서 구축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걸 해야지 우리 부산이 발전할 건가라는 걸 정책이 세워지고 정책 연구가 되면은 그에 대한 연구 기획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다음 대협력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고 그래서 사업을 형성시키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한두 개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거죠. 저희 그 비스텝이 지금 8년 지나고 9년 차가 접어들고 있습니다만은 매년 저희가 별도로 갖고 있는 사업들이 2천억 규모가 넘는 사업들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대에 대한
그 예산, 지역에서도 국가에서도 R&D 예산이 있지만 지역에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크지 않는 그 예산도 그냥 줄서기식으로 주는 게 아닌 평가를 통해서 어떤 사업이 어떻게 주요하니 이 사업들이 우리 도시에는 어떤 또 성과를 낼 것이고 도움이 될 것인가를 평가해서 거기에 맞는 연구 개발을 배분하고 예산을 분배하는 이런 내용들이 또 필요합니다. 또한 아까 계속적으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국가에는 12대 국가 전략 기술이라는 걸 강조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까 도지사님 쭉 말씀하실 때 여기 12대에 있는 국가 전략 기술들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하나하나가 다 국가 12대 전략에 포함된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많은 중에서 정말 제주를 위한 이 단계가 우리가 얼마만큼의 베이스를 갖고 있고 뭐를 해야지 뭐를 잘할 수 있고 또 뭐를 꼭 해야 되고 뭐를 이뤄야지 이게 될 수 있다는 이런 분석과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찾고 이게 찾아졌을 때는 바로 거기에 대한 데이터 기반 전략에 대해서 국가 기술, 전략 기술과의 어떤 조화, 그런 집중력 R&D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또 추진을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례입니다. 국가에서 지금 12대 전략 기술로 발표한 반도체 그리고 미래차, 첨단 바이오, 첨단 모빌리티에 대해서 부산에서는 이러한 내용으로 이 모빌리티 전력 반도체라든지 첨단 재생의료 그리고 미래 친환경 선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한다는 사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개발 기획 지원에 대해서도 지역이 주도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그 내용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쭉 했습니다만은 지금처럼 국가에서 정해서 12대 전략 기술처럼 나오는 이런 환경에서는 오히려 거기에 대한 전문 그룹, 저희가 PM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바텀업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사업 발굴이라든가 연구가 추진됐다 그러면은 지금에는 바텀업과 탑단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상향식과 하향식 균형된 미래지향적 R&D 기획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이 부분은 그 지역의 국가에는 NTIS라는 게 있습니다. 즉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우리가 누구든지 볼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 지역에 대한 내용도 물론 들어있지만 굉장히 퉁퉁퉁 통으로 되어 있고 국가 전반에 대한 어떤 그런 과학기술 정보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이 갖고 있는 역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어떤 분야에 강점이 있고 어떤 산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특화지구에는 어떤 기업들이 어떤 업적으로 어떻게 있는지 그 연구자의 그룹들은 어떤 분야에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적되는 게 한번 해봐라고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예산도 많이 듭니다. 저희가 지난 8년 동안 데이터를 쭉 구축들이 하고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겨우 기초가 잡혀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지금 그 되고 있는 그 사업 정보 관리 시스템도 포함을 시키고 거기다 과제 정보 관리 시스템이라고는 PMS를 넣고 그래서 BTIS 부산입니다. NTIS 국가고요. BTIS 하나에서 전체 연구자들이 다 들어와서 정보를 갖고 갈 수 있는 어떤 정보를 찾을 때 이거는 제주연구원에서 나온 건지 이거는 뭐 제주 테크노파크에서 나온 건지 이거는 정보산업진흥원에서 나온 건지 막 찾지 않고 이 시스템에 들어가 있으면은 모든 정보를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뭐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구슬을 서말이라도 깨야지 뭐 목걸이가 되고 진주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 급변하고 있는 국가 시대의 어떤 과학기술 분야에서 과연 제주는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반드시 꼭 이뤄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과 함께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고민이 돼야 되고 또한 제주만이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져서 우리한테까지 오도록 기다리고 하는 것은 안 되겠죠. 오히려 지역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국가에다가 던져서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연구 개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연구 개발의 성과들이 과연 우리 지역을 위한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그런 주제들, 그런 내용들, 그런 연구들이 우리 지역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전체적으로 서클 이렇게 됐을 때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그 과학기술 기반의 도시 발전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사실은 시간이 짧아서 모든 자료를 설명드리지 못했지만 이따 토크쇼가 있는데요. 그때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기 자리에 서게 된 게 제가 그 회사를 좀 오래 다녔습니다. 그룹사를 좀 다니다가 그다음 유학을 가고 대학을 가서 한 18년 있고 그다음에 지금 공공기관장이니까 소위 말하는 지산학 연을 다 거친 사람으로서 이렇게 쭉 내용을 이렇게 둘러봤습니다만은 각 분야별로 서로를 이해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행정에서는 또는 전문 어떤 기관들, 기관에서는 학교에서는 관,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연구 기반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토크 시간이 여유가 된다면 다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